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주식스쿨 신일사업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 이데일리 주식스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 12월 중순에 시작됩니다. 저는 미국 주식 재밌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간단한 요약, 목차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1강, 연방준비제도 소개. 1번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 2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구성방법, 3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4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5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독립적인 이유는? 입니다. 자, 1강 그 준비한 간단한 코멘트 드리면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미국 주식 시황이나 그 코너에서 연준, FRB, FRS, FOMC, FORB 의장, 파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건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연방준비제도가 뭘 준비하는 거며 왜 이름이 연방준비제도지? 그리고 FOMC는 뭐 하는데 맨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 그거를 A부터 Z까지 방송에서 매번 앵커가 혹은 전문가가 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도 웃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초보자들이 보면은 저게 뭔데 궁금하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 클립을 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방준비제도 소개고요. 두 번째 2강은 연준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연방준비제도를 줄임말이죠. FRB도 되고 FRS도 됩니다. 그 밑에 FOMC라는 금리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자, 연준의 역할과 기능. 첫 번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책임. 그리고 두 번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돈을 만드는 방법. 세 번째 연방준비제도 대차 대조표, 4번 예약 요건, 5번 준비금 비율 정의, 6번 금리 인하 및 소비자, 7번 연준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달러, 8번 오픈마켓 운영, 9번 긴축 통화정책, 10번 확장정책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벌써 약간 수포자나 경포자처럼, 그쵸? 다들 고등학생은 지나오셨을 테니까요. 이런 목차만 보면 뭔가 머리 아픈 교과서의 목차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저런 단어 자체가 말랑말랑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다? 제가 재미있게 소개를 하면은 저런 딱딱한 단어랑 정의도 다 말랑말랑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목차만 보고 지레 겁을 먹거나 지레 하기 싫어서 접근하지 않으시기 말기 바라시고요. 지금 목차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목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밌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얘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 센트럴뱅크입니다. 첫 번째 연방준비제도 기능 및 작동 방식, 두 번째 센트럴뱅크, 세 번째 중앙은행 및 이자율, 네 번째 금융규제기관, 다섯 번째 이자율은 누가 결정하나, 여섯 번째 통화정책 대 재정정책입니다. 자, 중앙은행 센트럴뱅크가 연준이죠. 자, 네 번째부터 우리가 사실 이런 지표들 맨날 무슨 지표가 나오면 아침에 새벽에 항상 방송에 나옵니다. 오늘 무슨 지표가 발표가 돼서 시장에 무슨 영향을 미쳤고 다음에는 이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까 뭐 예상 컨센서스가 나오고 합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나오고 지표가 나올 때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매주 나오는 것도 있고 매월 나오는 것도 있고 매 분기마다 나오는 것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고용지표라고 하더라도 발표되는 기관이 여기저기 다 다릅니다. 물가지표도 발표되는 기관이 또 여기저기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기관만 다른 게 아니라 집계 방식, 통계내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어떤 크기, 그리고 영향을 미쳐온 역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 필요가 있겠죠.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증권 방송에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궁금하시면 이 클립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고용지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본 강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연준, FRB, 연방준비제도 이런 데서 하는 일 두 가지가 뭐냐? 고용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에 관련된 지표, 물가에 관련된 지표 이게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밥도 안 먹고 밥은 먹어야겠지만 밥도 안 먹고 고민하는 일이 물가, 고용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준이 고민을 그렇게 한다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뜻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물가 고용지표는 빠지지 말고 봐야 된다는 뜻이고 그거를 알려면 물가 고용지표의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4장부터는 정말 딥하게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 고용 지표입니다. 첫 번째 졸트 보고서가 있고요. 두 번째 ADP의 민간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BLS 고용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간으로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계속된 실업자가 받는 계속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4개의 지표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FRB가 혹은 FRB의 의장이 FRB의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이 이 고용지표를 어떻게 참조하여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리는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때부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소비지표입니다. 소비지표 1번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두 번째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자, 신뢰지수랑 심리지수라고 명칭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더러 발표되는 기관도 다르고 그리고 발표되는 일자도 다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둘 다 꼭 알아야 될 소비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지표 첫 번째. 경기지표는 많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경기지표 1, 첫 번째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 글로벌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입니다. 자, 다음 강의는 경기지표 2입니다. 경기지표 2에는 1번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2번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3번 시카고 PMI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있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미국 주요 도시에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그 각 지역이 거의 뭐 한 나라를 대변할 정도로 아주 특색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색이 강한 데서 나오는 저런 지수들은 큰 의미의 차이를 갖게 되겠죠. 그런 의미의 차이를 알고 싶으신 분은 경기지표 2 클립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물가지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고용과 물가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연준이 밥도 안 먹고 고민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가지표 강의에는 1번 수입물가지수, 2번 생산자 물가지수, 3번 소비자 물가지수, 4번 개인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물가지표들도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연준 의장이나 연준의 위원회 위원들이 항상 참조하여 금리 결정에 반영하는 자료니까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지표들입니다. 자, 다음에는 부동산 지표입니다. 부동산도 상당히 중요하죠. 거주의 안정이 있어야 소비가 일어나니까요. 부동산 지표로는 1번 미결주택, 2번 신규주택 판매, 기존주택 판매, 3번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FHFA 주택가격지수, 4번 NAHB 주택시장지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동산의 지표를 통해서 미국 부동산의 안정 혹은 불안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동산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이 잘 나가니까 주식만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맨날 부동산에 몰려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은 뭐 자산이 안 빠진다. 그것도 당연히 팩트지만 미국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니까 부동산 지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지표 클립을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버블 지표입니다. 시장의 버블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뭐 나중에 이게 워렌 버핏이 말했다가 뭐 이게 아주 신뢰성은 없다. 그래서 뭐 이걸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수 있을 만한 지표입니다. 버핏 지수가 있고요. 2번이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사람들의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혹은 탐욕이 극대화됐을 때 그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저점과 고점을 알아볼 수 있는 참조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버블 지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버블 지표 클립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10강으로 이루어진 이 강의에 대한 그 간단한 목차 소개가 있었는데요. 뭐 여기서 말한 거 이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클립을 구매하셔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 재밌게 시작하는 방법 12월 달에 시작하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 지금까지 이데일리 주식스쿨의 신일섭 대표였습니다.